낮은 단계 연방제로 돌아가자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국 양제의 폐해, 작동하지 않는 것, 그것을 홍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과 모순의 체제이고 사상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일국 양제, 우리나라 땅에서 한반도에서 일국 양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공산당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이 하자고 하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베트남도 잠시 일국 양제가 있었죠. 하지만 여지없이 공산당이 반대파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통일이 됐죠. 복음통일이란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자유민주공화제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선교의 표현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체제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체제로, 그 사회 질서로, 창조 질서에 가까운 방향에 있는 그 체제로 통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은 1국위 체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시키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평화협정을 말합니다. 북한과 김정은과 대한민국이 평화협정을 하게 해달라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그 사인업 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이 세계 질서, 약속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거짓말을 합니다. 평화협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교보제가 있습니다. 영화인데요. 너무 재밌는 영화고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인데요. 평화협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요즘 볼 영화가 없죠. 정말 건강한 영화고 유익한 영화입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협정이 얼마나 모순되고 지성적이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평화는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평화라고 외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오는 것이 평화이듯이 우리나라도 국방력을 키워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상대와 비슷비슷하거나 혹은 약할 때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봤을 때 김정은과 그 일당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런 막대한 위험에 빠뜨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죠. 통진당은 간첩 행위로 해산된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석기는 그 간첩 행위로, 국가 반역 행위로 징역형을 살고 있죠. 그런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한 문재인입니다. 지금도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세력들이 있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들어있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중, 어떻게든 중국과 북한을 좋게 미화해서 전하는 매체들도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라고 했죠. 중국몽이 뭘까요? 쉽습니다. 세계 패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 패권을 위해서 1대1로 전략을 쓰고 있고요. 반대로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웠습니다. 1대1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중국부터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과 그리고 밑으로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경제협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으려는 계략입니다. 그 육로와 해양로를 그 일로를 만들기 위해서 항구
도로, 철도를 건설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건설할 여력이 재정이 없는 약소국들에게 건설을 해줍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중국에게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죠. 바로 중국의 요구에 들을 수밖에 없는 속국 형태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국은 노리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지만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한테도 중국이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죠. 반면에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표적 협력 국가로 호주, 일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을 언급했지만 문재인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죠. 우리는 군사, 안보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국가 정체성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끼리의 연맹, 동맹이 누가 봐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죠. 문재인은 최근에 트럼프를 만나서는 인도태평양의 협력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을 언급을 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에도 1대1로 협력을 말합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야지 왜 한쪽 편에 서냐. 저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함께 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다 같이 잘 지내야지 하는 것은 다 같이 잘 지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가치관을 내세우고 같은 가치관에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교묘하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겠다 하고 또 중국 가서는 1대1로에 협력하겠다라고 하지만 문재인은 중국 1대1로 중국몽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죠.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요청을 한국에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중동 지역 나라와의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뭔가 말이 길고 복잡한데요. 미국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입니다. 동맹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반미주의자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군사안보적 동맹은 일본은 상수이고 한국은 변수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아주 굳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굳건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안 좋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는 것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압니다. 김일성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요. 김일성, 김정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끊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일 운동을 주도합니다. 반미 운동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반일 운동은 언제나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반일 운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친중, 친북, 친중국 공산당, 친북한 공산당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때까지 저는 이 사실을 전하고 알릴 것입니다. 제게 허락하신 이 영향력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위험을 제 이웃에게 알리고 경고를 할 것입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믿었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중심으로 영상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합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그룹의 거의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앉혔습니다. 메인스트림 언론이 다 좌편향,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편향의 리더십들로 다 교체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위험할까요? 크리스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내 이웃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감시받고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는 어려서부터 무신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들을 보시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국공립화 혹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라가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라가 관리하고 간섭을 더 하면서 행해지는 그 교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부 유치원의 잘못을 크게 들춰내고 유치원을 국공립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개인의 선택권, 재능에 따른 학습 능력에 따른 선택권이 없어지고 특수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기독교 고등학교를 없애고 모두 똑같은 학교로 혁신학교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 이웃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교육, 악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알게 됐고 교과서에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선교사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저를 그리고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하시기 위해서 대신 제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죠. 진화론도 그렇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란 이 한 가지 거짓말을 체계화시킨 것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없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를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걸핏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자녀도 없을 때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무신론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믿게 되어져 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교과서를 바꿔주세요.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오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옳은 것은 좋은 평가, 칭찬을 받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으다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행하는 표면적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논란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그 뿌리를 밝히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이 메시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결국 그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건국되어진 우리나라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놀랍게도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일치합니다. 저도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좋은 건데 실현이 잘 안 된다는 등 이렇게 배웠는데요. 오랜 시간 저도 속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고 그리고 이웃도 속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